0점 인트로 히말라야. 세상 어디에서도 대지는 이토록 거대한 힘으로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숨쉬기조차 어렵고 생존은 산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거대한 빙하와 불가능한 길, 외딴 마을들이 이 극한의 땅을 지배합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버티기 힘든 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원과 성스러운 호수, 얼음 거인들 사이에는 놀라운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말라야를 건너며 그 풍경과 문화, 비밀을 발견합니다. In bối cảnh địa lý, sức nặng của thiên nhiên, núi Himalaya. 히말라야는 아시아 남부를 가로지르며 거대한 자연 장벽처럼 대륙의 지형을 지배합니다. 이 산맥은 약 2,400km에 걸쳐 여러 국가와 광대한 고원지대를 연결합니다. 북쪽에는 티베트 고원이 펼쳐지고 남쪽에는 인도 아대륙의 비옥한 평야가 이어집니다. 이 거대한 산계에는 해발 8,000m를 넘는 세계 최고봉 14개가 모두 자리합니다. 에베레스트는 해발 약 8,849m로 솟아 지구에서 가장 높은 정점을 형성합니다. 히말라야는 약 5천만 년 전 대륙판 충돌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각 운동이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의 산들은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봉우리 사이에서는 거대한 빙하들이 형성되어 아시아 주요 강들의 수온을 제공합니다.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브라마푸트라강 역시 이 고산 세계에서 생명의 흐름을 시작합니다.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히말라야 수자원 체계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곳의 극심한 고도와 추위, 희박한 산소는 인간 생존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결국 히말라야에서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의 조건과 운명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Ni, cuộc sống thường nhật, nhịp điệu con người. 높은 산맥의 장엄함 뒤에는 매일 이어지는 평범한 인간의 시간이 조용히 흐릅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주민들은 가축을 돌보고 밭과 시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좁은 골목과 작은 마을에서는 오래된 생활 방식이 여전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이들은 먼 학교로 걸어가고 어른들은 들판과 작업장에서 가족의 삶을 지켜냅니다. 높은 고도와 거친 기후는 일상의 모든 선택을 더욱 신중하게 만듭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식량과 장작을 준비하며 긴 추위에 대비합니다. 시장에서는 채소와 향신료, 수공예품이 오가며 지역 공동체의 활기가 살아납니다. 사원과 기도 깃발 사이에서도 장사와 농사, 웃음과 대화는 계속됩니다. 축제와 종교의식은 고된 일상 속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 지혜는 혹독한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곳의 삶은 빠르지 않지만 계절과 햇빛, 물의 변화에 정확히 반응합니다. 결국 이 산악지역의 진정한 힘은 풍경보다 사람들의 끈질긴 적응력에 있습니다. (3) Wildlife, Survival at the Edge of Altitude. Bò Tây Tạng, chim núi, bão tuyết. 고도가 높아질수록 생명은 사라지는 듯하지만 히말라야의 야생은 오히려 놀라운 적응력을 드러냅니다. 거센 바람과 희박한 공기 속에서 야크는 묵묵히 생존의 길을 이어갑니다. 두꺼운 털과 강인한 폐는 극심한 추위와 산소 부족을 견디게 합니다. 야크는 고산 마을에 우유와 연료, 운송수단까지 제공하는 생명의 동반자입니다. 그 위의 절벽과 하늘에서는 다양한 산악조류가 거센 기류를 가릅니다. 독수리와 수염수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상승 기류를 타며 광활한 계곡을 순찰합니다. 작은 산새들 역시 바위 틈과 관목 사이에서 짧은 여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산 생태계의 가장 은밀한 사냥꾼은 눈 덮인 절벽을 지배하는 눈표범입니다. 두꺼운 회색 털과 긴 꼬리는 혹독한 환경에서 완벽한 위장과 균형을 제공합니다. 눈표범은 가파른 암벽을 넘으며 먹이를 추적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희귀한 포식자의 존재는 히말라야 생태계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야크와 산악조류, 눈표범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에 답합니다. 생명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적응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 생존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조용히 따르는 능력입니다. 사. Monasteries and Belief, Faith Above the Clouds, Tu Viện và Niềm Tin. 히말라야의 구름 위에는 수세기 동안 인간의 믿음을 지켜온 고대 수도원들이 자리합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설산 사이에서 이곳들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영적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네팔의 탱보체 수도원은 해발 3,867m에 자리하며 1916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수도원 창문 너머로 에베레스트와 아마다블람의 거대한 설산들이 장엄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도의 타왕 수도원은 해발 약 3,000m에서 450명 이상의 승려를 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래된 경전과 벽화, 그리고 불상이 티베트 불교의 깊은 역사를 전합니다. 스피티 계곡의 키수도원은 해발 4,166m의 황량한 산비탈을 1,000년 가까이 지켜왔습니다. 거센 바람과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승려들의 기도는 매일 조용히 이어집니다. 라다크의 헤미스 수도원에서는 매년 감염무와 종교의식이 신앙의 전통을 되살립니다. 순례자들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기도 깃발과 경전을 따라 영적인 길을 걷습니다. 이 높은 산 속에서 믿음은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결국 히말라야의 수도원들은 구름보다 높은 곳에서 인간의 희망과 기억을 지켜갑니다. Food, Survival and Culture, 음특. 히말라야의 음식은 맛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혹독한 고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차가운 바람과 짧은 농사철은 사람들이 저장성과 열량 높은 재료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대표 음식인 참파는 볶은 보리가루를 차와 버터에 섞어 먹습니다.
따뜻한 버터차는 몸의 열을 지키고 건조한 고산 환경에서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네팔의 산악마을에서는 달밭이 쌀과 렌틸콩으로 주민들의 하루를 든든하게 지탱해 줍니다. 모모는 티베트와 네팔 전역에서 사랑받으며 공동체와 축제의 따뜻한 기억을 이어줍니다. 야크 고기와 말린 치즈는 긴 겨울과 외딴 길에서 귀중한 단백질이 됩니다. 많은 가정은 햇빛과 차가운 공기를 이용해 채소와 고기를 오래 보존해 왔습니다. 식탁에는 지역의 고도와 기후뿐 아니라 종교적 믿음과 오래된 금기도 함께 반영됩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한 그릇의 뜨거운 국물이 여행자와 주민을 같은 온기로 이어줍니다. 이곳의 음식은 부족함 속에서 태어났지만 세대를 거치며 문화와 정체성으로 깊어졌습니다. (6) Transport, Isolation, and Community 등 Go Trail. 히말라야의 외딴 공동체를 잇는 길은 종종 절벽과 깊은 계곡 사이로 이어집니다. 포장되지 않은 산길은 겨울 폭설과 산사태 앞에서 쉽게 세상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좁은 도로 하나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식량과 약품, 연료와 우편물까지 모든 생활 필수품이 이 험한 길을 따라 도착합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흔들리는 현수교는 때로 마을과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가고 농부들은 시장으로 향하며 가족들은 같은 다리를 매일 건넙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 다리는 흔들리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오랜 경험 속에서 침착합니다. 이런 고립은 불편함을 만들지만 동시에 공동체 내부의 강한 연대와 의존을 키웁니다. 길이 끊기는 계절이면 이웃들은 식량을 나누고 함께 길을 복구하며 겨울을 견딥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위험해 보이는 길도 이곳 주민들에게는 삶의 익숙한 일부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로와 교량이 들어서며 의료, 교육, 시장 접근성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길은 단순히 거리를 잇지 않고 고립된 삶과 희망을 함께 연결합니다.
7. Mount Everest, where human limits are redefined. 히말라야의 거대한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인간의 한계를 다시 묻는 에베레스트와 마주합니다. 네팔과 티베트 경계에 솟은 이 산은 해발 8,848.86m로 지구에서 가장 높습니다. 현지에서는 사가르마타와 초모랑마로 불리며 이름 자체에도 신성한 세계관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해발 8,000m를 넘어서면 이른바 죽음의 지대가 시작되어 인간 생존이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이 높이에서는 산소 부족과 혹한, 강풍이 판단력과 신체 기능을 빠르게 약화시킵니다.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는 최초로 정상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에베레스트를 모험의 상징이자 세계 등반사의 전환점으로 영원히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산을 이해하려면 정상보다 먼저 쉐르파 공동체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수많은 쉐르파들은 세대를 거쳐 고산 환경에 적응하며 원정대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향하는 길에서는 설봉, 빙하, 마니석과 기도 깃발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특히 쿤부 아이스폴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얼음 미로처럼 등반가들을 시험합니다. 낮에는 햇빛이 빙벽을 눈부시게 비추지만 밤에는 극심한 냉기가 모든 소리를 삼킵니다. 정상을 향한 마지막 구간에서는 몇 걸음조차 의지와 체력의 극단적인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는 정복의 대상이라기보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는 장소에 가깝습니다. 그 거대한 정상 앞에서 우리는 높이가 아니라 인간의 야망과 겸손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Lakes, glaciers, and rivers, the frozen veins of the Himalaya. 호, 성, 방. 험준한 봉우리에서 내려오면 거대한 빙하와 호수, 강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얼어붙은 물길들은 산맥을 가로지르며 수많은 계곡과 생명을 오랫동안 이어줍니다. 깊은 고산 호수들은 눈 덮인 능선을 비추며 초현실적인 푸른빛을 드러냅니다. 티베트와 네팔의 빙하들은 거대한 얼음 저장고처럼 아시아의 주요 강들을 탄생시킵니다.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브라마푸트라 강은 이 차가운 산악 세계에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봄이 오면 녹은 눈과 얼음은 마을과 농경지를 살리는 물이 됩니다. 그러나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일부 빙하는 빠르게 줄어들고 오래된 균형도 흔들립니다. 빙하가 후퇴한 자리에는 새로운 호수가 생기지만 때로는 위험한 홍수를 품기도 합니다. 이곳의 물은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문명과 신앙을 연결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순례자들은 성스러운 호숫가에서 기도하고 주민들은 강물의 삶과 계절을 깊이 의지합니다. 얼음 아래 흐르는 물소리는 거대한 산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히말라야에 얼어붙은 혈관들은 결국 먼 평야까지 이어져 수많은 인간의 삶을 지탱합니다. (9) Why they choose isolation. Thao Nguyen, Thung Lũng, Rừng Rậm, Cánh Đồng Tuyết, and Himalayas, Everest Mountain. 수많은 사람들은 편리함을 떠나 인간의 발길이 드문 고원으로 스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넓은 하늘과 침묵만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곁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깊은 계곡 사이의 외딴 마을에서는 세상의 소음조차 쉽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울창한 숲은 바깥 세상과의 경계를 만들며 주민들에게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겨울이면 끝없는 설원이 길을 지우고 마을은 몇 달씩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고립은 불행이 아니라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익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도 도시보다 느리게 흐르며 계절과 날씨가 모든 일정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돌보며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합니다. 히말라야의 거대한 산맥은 그들의 세계를 둘러싼 천연의 장벽처럼 솟아있습니다. 멀리 에베레스트의 설봉이 보이는 곳에서는 인간의 욕망조차 작고 덧없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 자연과 함께 살아남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고독해 보이지만 주민들에게 이곳은 자유와 평온의 공간입니다. 깊은 숲과 얼어붙은 들판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결국 그들이 고립을 선택한 이유는 세상을 거부해서만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평온을 가장 먼 곳에서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Ship, labor, knowledge transfer, generational continuity, đời sống lao động, trẻ em. 히말라야의 외딴 마을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해보다 먼저 찾아오며 노동은 생존의 기본이 됩니다. 어른들은 밭을 일구고 가축을 돌보며 아이들은 그 곁에서 조용히 삶을 배웁니다. 이곳의 지식은 책보다 손끝과 반복되는 계절 속에서 더 오래 이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씨앗 심기와 가축 돌보기를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산길을 걷고 물을 나르며 아이들은 지형과 날씨를 몸으로 깊이 기억합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기술은 학교 수업과 달리 공동체 안에서 매일 시험되고 수정됩니다. 겨울이 길어질수록 세대 간 협력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됩니다. 노인들은 오래된 길과 물길을 기억하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입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각 세대는 필요한 것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조용히 버립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은 오늘의 노동을 돕지만 동시에 내일의 기억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산악 공동체의 미래는 거대한 제도보다 일상적인 가르침 속에서 자랍니다. 세대가 서로의 경험을 나눌 때 험준한 산에서도 삶의 연속성은 계속됩니다. (11) Tourist visitors in a world not built for them. 히말라야를 찾는 관광객들은 아름다움을 기대하지만 이곳은 결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얇은 공기와 급격한 기온 변화는 여행자의 몸을 빠르게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평지에서 익숙했던 걸음조차 높은 고도에서는 순식간에 숨을 빼앗는 거대한 도전으로 변합니다. 험준한 산길과 깊은 계곡에서는 작은 실수조차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이 거대한 산맥의 침묵 속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들은 설산과 빙하, 오래된 수도원에서 일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자연은 인간의 기대나 일정에 맞추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눈보라와 산사태, 도로 폐쇄는 모든 계획을 순식간에 바꿔놓기도 합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일상인 환경이 외부인에게는 생존을 시험하는 낯선 무대가 됩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자연을 정복하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편함과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조용히 깨닫습니다. 히말라야는 방문객을 환영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대로 존재합니다. 아우트로. 우리의 히말라야 여정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산들의 침묵 속에서 천천히 끝을 향합니다. 에베레스트와 K2의 거대한 봉우리부터 티베트의 고요한 호수와 부탄의 신성한 수도원까지 우리는 수많은 경이로움을 만났습니다. 이곳의 험준한 산맥과 깊은 계곡은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작은 존재감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전통과 신앙, 그리고 극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히말라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결국 히말라야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자연과 문화, 영성이 수천 년 동안 함께 이어져 온 거대한 세계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영점 인트로 히말라야. 세상 어디에서도 대지는 이토록 거대한 힘으로 솟아오르지 않습니다. 이곳에서는 숨쉬기조차 어렵고 생존은 산을 이해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거대한 빙하와 불가능한 길, 외딴 마을들이 이 극한의 땅을 지배합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버티기 힘든 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원과 성스러운 호수, 얼음 거인들 사이에는 놀라운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말라야를 건너며 그 풍경과 문화, 비밀을 발견합니다. In bối cảnh địa lý, sức nặng của thiên nhiên, núi Himalaya. 히말라야는 아시아 남부를 가로지르며 거대한 자연 장벽처럼 대륙의 지형을 지배합니다. 이 산맥은 약 2,400km에 걸쳐 여러 국가와 광대한 고원지대를 연결합니다. 북쪽에는 티베트 고원이 펼쳐지고 남쪽에는 인도 아대륙의 비옥한 평야가 이어집니다. 이 거대한 산계에는 해발 8,000m를 넘는 세계 최고봉 14개가 모두 자리합니다. 에베레스트는 해발 약 8,849m로 솟아 지구에서 가장 높은 정점을 형성합니다. 히말라야는 약 5천만 년 전 대륙판 충돌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각 운동이 계속되면서 일부 지역의 산들은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은 봉우리 사이에서는 거대한 빙하들이 형성되어 아시아 주요 강들의 수온을 제공합니다.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브라마푸트라강 역시 이 고산 세계에서 생명의 흐름을 시작합니다. 약 20억 명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히말라야 수자원 체계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곳의 극심한 고도와 추위, 희박한 산소는 인간 생존을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결국 히말라야에서 자연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삶의 조건과 운명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Ni, cuộc sống thường nhật, nhịp điệu con người. 높은 산맥의 장엄함 뒤에는 매일 이어지는 평범한 인간의 시간이 조용히 흐릅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주민들은 가축을 돌보고 밭과 시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좁은 골목과 작은 마을에서는 오래된 생활 방식이 여전히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아이들은 먼 학교로 걸어가고 어른들은 들판과 작업장에서 가족의 삶을 지켜냅니다.
높은 고도와 거친 기후는 일상의 모든 선택을 더욱 신중하게 만듭니다. 겨울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식량과 장작을 준비하며 긴 추위에 대비합니다. 시장에서는 채소와 향신료, 수공예품이 오가며 지역 공동체의 활기가 살아납니다. 사원과 기도 깃발 사이에서도 장사와 농사, 웃음과 대화는 계속됩니다. 축제와 종교의식은 고된 일상 속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진 지혜는 혹독한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곳의 삶은 빠르지 않지만 계절과 햇빛, 물의 변화에 정확히 반응합니다. 결국 이 산악 지역의 진정한 힘은 풍경보다 사람들의 끈질긴 적응력에 있습니다. (3) Wildlife, Survival at the Edge of Altitude, Bò Tây Tạng, chim núi, bão tuyết. 고도가 높아질수록 생명은 사라지는 듯하지만 히말라야의 야생은 오히려 놀라운 적응력을 드러냅니다. 거센 바람과 희박한 공기 속에서 야크는 묵묵히 생존의 길을 이어갑니다. 두꺼운 털과 강인한 폐는 극심한 추위와 산소 부족을 견디게 합니다. 야크는 고산 마을에 우유와 연료, 운송 수단까지 제공하는 생명의 동반자입니다. 그 위의 절벽과 하늘에서는 다양한 산악조류가 거센 기류를 가릅니다. 독수리와 수염수리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상승 기류를 타며 광활한 계곡을 순찰합니다. 작은 산새들 역시 바위 틈과 관목 사이에서 짧은 여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산 생태계의 가장 은밀한 사냥꾼은 눈 덮인 절벽을 지배하는 눈표범입니다. 두꺼운 회색 털과 긴 꼬리는 혹독한 환경에서 완벽한 위장과 균형을 제공합니다. 눈표범은 가파른 암벽을 넘으며 먹이를 추적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희귀한 포식자의 존재는 히말라야 생태계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야크와 산악조류, 눈표범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질문에 답합니다. 생명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도 적응은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 생존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조용히 따르는 능력입니다.
4. Monasteries and Belief, Faith Above the Clouds, Tu viện và niềm tin. 히말라야의 구름 위에는 수세기 동안 인간의 믿음을 지켜온 고대 수도원들이 자리합니다. 깎아지른 절벽과 설산 사이에서 이곳들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영적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네팔의 탱보체 수도원은 해발 3,867m에 자리하며 1916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수도원 창문 너머로 에베레스트와 아마다블람의 거대한 설산들이 장엄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도의 타왕 수도원은 해발 약 3,000m에서 450명 이상의 승려를 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오래된 경전과 벽화, 그리고 불상이 티베트 불교의 깊은 역사를 전합니다. 스피티 계곡의 키수도원은 해발 4,166m의 황량한 산비탈을 1,000년 가까이 지켜왔습니다. 거센 바람과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승려들의 기도는 매일 조용히 이어집니다. 라다크의 헤미스 수도원에서는 매년 감염무와 종교의식이 신앙의 전통을 되살립니다. 순례자들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하며 기도 깃발과 경전을 따라 영적인 길을 걷습니다. 이 높은 산 속에서 믿음은 자연을 정복하려 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결국 히말라야의 수도원들은 구름보다 높은 곳에서 인간의 희망과 기억을 지켜갑니다. Food, Survival and Culture, 음특. 히말라야의 음식은 맛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혹독한 고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입니다. 차가운 바람과 짧은 농사철은 사람들이 저장성과 열량 높은 재료를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대표 음식인 참파는 볶은 보리가루를 차와 버터에 섞어 먹습니다. 따뜻한 버터차는 몸의 열을 지키고 건조한 고산 환경에서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네팔의 산악마을에서는 달밭이 쌀과 렌틸콩으로 주민들의 하루를 든든하게 지탱해 줍니다. 모모는 티베트와 네팔 전역에서 사랑받으며 공동체와 축제의 따뜻한 기억을 이어줍니다. 야크 고기와 말린 치즈는 긴 겨울과 외딴 길에서 귀중한 단백질이 됩니다. 많은 가정은 햇빛과 차가운 공기를 이용해 채소와 고기를 오래 보존해 왔습니다.
식탁에는 지역의 고도와 기후뿐 아니라 종교적 믿음과 오래된 금기도 함께 반영됩니다. 어떤 마을에서는 한 그릇의 뜨거운 국물이 여행자와 주민을 같은 온기로 이어줍니다. 이곳의 음식은 부족함 속에서 태어났지만 세대를 거치며 문화와 정체성으로 깊어졌습니다. (6) Transport, Isolation, and Community. Đường, cầu treo. 히말라야의 외딴 공동체를 잇는 길은 종종 절벽과 깊은 계곡 사이로 이어집니다. 포장되지 않은 산길은 겨울 폭설과 산사태 앞에서 쉽게 세상과의 연결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좁은 도로 하나는 단순한 이동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식량과 약품, 연료와 우편물까지 모든 생활 필수품이 이 험한 길을 따라 도착합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흔들리는 현수교는 때로 마을과 바깥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아이들은 학교로 가고 농부들은 시장으로 향하며 가족들은 같은 다리를 매일 건넙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면 다리는 흔들리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오랜 경험 속에서 침착합니다. 이런 고립은 불편함을 만들지만 동시에 공동체 내부의 강한 연대와 의존을 키웁니다. 길이 끊기는 계절이면 이웃들은 식량을 나누고 함께 길을 복구하며 겨울을 견딥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위험해 보이는 길도 이곳 주민들에게는 삶의 익숙한 일부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로와 교량이 들어서며 의료, 교육, 시장 접근성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 길은 단순히 거리를 잇지 않고 고립된 삶과 희망을 함께 연결합니다. (7) Mount Everest, where human limits are redefined. 히말라야의 거대한 능선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인간의 한계를 다시 묻는 에베레스트와 마주합니다. 네팔과 티베트 경계에 솟은 이 산은 해발 8,848.86m로 지구에서 가장 높습니다. 현지에서는 사가르마타와 초모랑마로 불리며 이름 자체에도 신성한 세계관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해발 8,000m를 넘어서면 이른바 죽음의 지대가 시작되어 인간 생존이 급격히 어려워집니다. 이 높이에서는 산소 부족과 혹한, 강풍이 판단력과 신체 기능을 빠르게 약화시킵니다. (1953년 5월 29일)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는 최초로 정상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발자국은 에베레스트를 모험의 상징이자 세계 등반사의 전환점으로 영원히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산을 이해하려면 정상보다 먼저 쉐르파 공동체의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수많은 쉐르파들은 세대를 거쳐 고산 환경에 적응하며 원정대의 길을 열어왔습니다. 베이스 캠프로 향하는 길에서는 설봉, 빙하, 마니석과 기도 깃발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특히 쿤부 아이스폴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얼음 미로처럼 등반가들을 시험합니다. 낮에는 햇빛이 빙벽을 눈부시게 비추지만 밤에는 극심한 냉기가 모든 소리를 삼킵니다. 정상을 향한 마지막 구간에서는 몇 걸음조차 의지와 체력의 극단적인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는 정복의 대상이라기보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확인하는 장소에 가깝습니다. 그 거대한 정상 앞에서 우리는 높이가 아니라 인간의 야망과 겸손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Lakes, glaciers, and rivers, the frozen veins of the Himalaya. 호, 성, 방. 험준한 봉우리에서 내려오면 거대한 빙하와 호수, 강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얼어붙은 물길들은 산맥을 가로지르며 수많은 계곡과 생명을 오랫동안 이어줍니다. 깊은 고산 호수들은 눈 덮인 능선을 비추며 초현실적인 푸른빛을 드러냅니다. 티베트와 네팔의 빙하들은 거대한 얼음 저장고처럼 아시아의 주요 강들을 탄생시킵니다.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브라마푸트라 강은 이 차가운 산악세계에서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봄이 오면 녹은 눈과 얼음은 마을과 농경지를 살리는 물이 됩니다. 그러나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일부 빙하는 빠르게 줄어들고 오래된 균형도 흔들립니다. 빙하가 후퇴한 자리에는 새로운 호수가 생기지만 때로는 위험한 홍수를 품기도 합니다.
이곳의 물은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문명과 신앙을 연결하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순례자들은 성스러운 호숫가에서 기도하고 주민들은 강물의 삶과 계절을 깊이 의지합니다. 얼음 아래 흐르는 물소리는 거대한 산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히말라야의 얼어붙은 혈관들은 결국 먼 평야까지 이어져 수많은 인간의 삶을 지탱합니다. Nine. Why they choose isolation. Thảo Nguyên, Thung Lũng, Rừng Rậm, Cánh Đồng Tuyết, and Himalayas, Everest Mountain. 수많은 사람들은 편리함을 떠나 인간의 발길이 드문 고원으로 스스로 향합니다. 그곳에서는 넓은 하늘과 침묵만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곁에서 조용히 지켜봅니다. 깊은 계곡 사이의 외딴 마을에서는 세상의 소음조차 쉽게 도달하지 못합니다. 울창한 숲은 바깥 세상과의 경계를 만들며 주민들에게 자연스러운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겨울이면 끝없는 설원이 길을 지우고 마을은 몇 달씩 완전히 고립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고립은 불행이 아니라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익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곳에서는 시간도 도시보다 느리게 흐르며 계절과 날씨가 모든 일정을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척박한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돌보며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합니다. 히말라야의 거대한 산맥은 그들의 세계를 둘러싼 천연의 장벽처럼 솟아있습니다. 멀리 에베레스트의 설봉이 보이는 곳에서는 인간의 욕망조차 작고 덧없게 느껴집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 자연과 함께 살아남는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고독해 보이지만 주민들에게 이곳은 자유와 평온의 공간입니다. 깊은 숲과 얼어붙은 들판은 위험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공동체를 지켜왔습니다. 결국 그들이 고립을 선택한 이유는 세상을 거부해서만은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평온을 가장 먼 곳에서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10. Labor, knowledge transfer, generational continuity, đời sống lao động, trẻ em. 히말라야의 외딴 마을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해보다 먼저 찾아오며 노동은 생존의 기본이 됩니다. 어른들은 밭을 일구고 가축을 돌보며 아이들은 그 곁에서 조용히 삶을 배웁니다. 이곳의 지식은 책보다 손끝과 반복되는 계절 속에서 더 오래 이어집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씨앗 심기와 가축 돌보기를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산길을 걷고 물을 나르며 아이들은 지형과 날씨를 몸으로 깊이 기억합니다. 이렇게 전해지는 기술은 학교 수업과 달리 공동체 안에서 매일 시험되고 수정됩니다. 겨울이 길어질수록 세대 간 협력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됩니다. 노인들은 오래된 길과 물길을 기억하고 젊은 세대는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입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각 세대는 필요한 것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조용히 버립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은 오늘의 노동을 돕지만 동시에 내일의 기억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산악 공동체의 미래는 거대한 제도보다 일상적인 가르침 속에서 자랍니다. 세대가 서로의 경험을 나눌 때 험준한 산에서도 삶의 연속성은 계속됩니다. (11) Tourist visitors in a world not built for them. 히말라야를 찾는 관광객들은 아름다움을 기대하지만 이곳은 결코 인간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얇은 공기와 급격한 기온 변화는 여행자의 몸을 빠르게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평지에서 익숙했던 걸음조차 높은 고도에서는 순식간에 숨을 빼앗는 거대한 도전으로 변합니다. 험준한 산길과 깊은 계곡에서는 작은 실수조차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수많은 방문객이 이 거대한 산맥의 침묵 속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그들은 설산과 빙하, 오래된 수도원에서 일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곳의 자연은 인간의 기대나 일정에 맞추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눈보라와 산사태, 도로 폐쇄는 모든 계획을 순식간에 바꿔놓기도 합니다. 현지 주민들에게
일상인 환경이 외부인에게는 생존을 시험하는 낯선 무대가 됩니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자연을 정복하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먼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편함과 두려움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조용히 깨닫습니다. 히말라야는 방문객을 환영하지도 거부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대로 존재합니다. 아우트로. 우리의 히말라야 여정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산들의 침묵 속에서 천천히 끝을 향합니다. 에베레스트와 K2의 거대한 봉우리부터 티베트의 고요한 호수와 부탄의 신성한 수도원까지 우리는 수많은 경이로움을 만났습니다. 이곳의 험준한 산맥과 깊은 계곡은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의 작은 존재감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전통과 신앙, 그리고 극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히말라야를 더욱 특별하게 만듭니다. 결국 히말라야는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자연과 문화, 영성이 수천 년 동안 함께 이어져 온 거대한 세계입니다. 이 놀라운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